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AU 브랜즈와 한국 PIM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확정, 규모가 크진 않아도 마카마카, 그래도 선택은? 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AU 브랜즈와 한국 PIM은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청약은 3월 25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3월 26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실권이 발생하면 실권주 청약이 진행될 수 있었던 지아이노베이션은 실권이 없어 청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AU 브랜즈와 한국 PIM의 청약이 3월의 마지막 청약입니다. 환불일은 모두 2일 뒤인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은 장점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U 브랜즈의 상장일은 4월 3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한국 PIM의 상장일은 4월 4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종목의 청약 일정이 겹치긴 했지만 다행히 상장 일정은 달라 모두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AU 브랜즈의 간단한 소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U 브랜즈는 2010년 영국 젠나와 파트너 계약을 하여 락피쉬 브랜드를 한국에 도입하였습니다. 락피쉬 브랜드는 2004년 영국의 실리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바닷마을의 분위기를 잔뜩 담은 브랜드입니다. 락피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레인부츠입니다. 비 오는 날 주로 신는 레인부츠는 천연 고무로 제작이 되며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제조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겨울에 신는 신발들도 있지만 주요 제품은 어그와 비슷한 디자인이 주류입니다. 그 외 여성화인 메리제인과 모자, 우산, 글로브, 머플러 등의 자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레인부츠 매출이 제일 많고 여성화인 메리제인과 겨울화 순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파의 매출이 가장 낮습니다. 자파를 제외한 주요 제품들은 모두 해외 외주 가공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는 당사의 주요 경쟁력으로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AU 브랜즈는 2013년 락피쉬의 한국 내 상표권과 사업권을 인수하였고 2020년에는 레인부츠 중심의 브랜드에서 탈피하기 위해 락피쉬 웨더웨어로 리브랜딩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3년에는 락피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던 영국 젠나의 지분을 100% 인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외 49개국에서 락피쉬 웨더웨어의 상표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일본, 대만, 마카오 등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영국 젠나의 인수금액은 약 500만 파운드로 알려졌는데 현재 오른 환율 기준으로도 약 9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 가치가 높았던 브랜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을 수출과 내수로 나눠보면 수출은 약 1.4%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매출은 거의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주요 판매 채널을 살펴보면 자사몰, 29cm, 무신사, 직영 매장 등이 있습니다. 레인부츠 판매는 무신사를 통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고 겨울과 메리제인 등은 직영 매장의 매출이 제일 높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U 브랜드의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최근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당기순이익률이 21.51%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AU 브랜드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2022년 37억 원밖에 되지 않았던 레인부츠 매출이 2023년 17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락피쉬 웨더웨어의 검색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락피쉬 웨더웨어는 2010년 출범을 하였지만 2024년 이후 검색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색량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홍콩과 싱가포르입니다. 다른 나라의 검색량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락피쉬이기에 영국 아마존에 락피쉬 브랜드 스토어를 살펴보면 주력 제품이었던 부츠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후기가 등록된 제품이 3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판매량도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만 매출이 거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검색어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피쉬 관련 검색은 2022년까지 거의 없었지만 2023년 장마철 검색어가 매우 크게 급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4년 장마철에도 검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제습기 등이 포함된 장마철 테마주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을 정점으로 검색량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U 브랜즈는 공모가 산정을 위해 코스닥에 상장된 코데즈 컴바인, 크리스 FNC, 공구음원을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3개 회사의 펄을 평균한 23.47이 가치 산정에 사용된 것입니다. 비교회사가 의류 패션 관련 회사들인데 적용포가 매우 높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퍼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주가가 높아서 퍼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주가는 거의 그대로인데 돈을 못 벌어서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기에 퍼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교회사인 코데즈 컴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설과 같은 회사입니다. 관리 종목이었던 코데즈 컴바인은 감자와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유통 가능 주식수가 25만 주로 줄어들어 품절주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카카오를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2위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고점 기준 99.31% 떨어진 1271원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주가가 다소 하락하였지만 단기순이익은 주가 하락보다도 매우 컸습니다. 결국 코데즈 컴바인은 단기순이익 하락이 커서 퍼가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비교회사인 크리스 FNC입니다. 크리스 FNC는 골프웨어 기업이지만 골프 인기가 하락하며 수익성이 급락하였습니다. 공시된 2024년 수익성은 매우 놀라울 정도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3.67%나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역시나 크리스 FNC도 주가 하락보다 수익이 크게 줄어 퍼가 높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비교회사는 공구음원입니다. 공구음원은 상장 직후 54,500원까지 올랐지만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92.3% 하락한 4,195원입니다. 공구음원은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고 주가도 하락한 상황이기에 퍼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결국 순이익이 급감하며 퍼가 급등한 코데즈 컴바인, 크리스 FNC를 비교회사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게다가 크리스 FNC는 적자 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적용포는 시장 가치보다 2배 이상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AU 브랜즈의 주당 평가가액은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의 당기순이익 107억 원에 적용퍼 23.47을 곱해 17,542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8.79%를 할인한 16,0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2085곳의 기관이 참여하였고 경쟁률은 816.22대 1입니다. 기관 투자자 숫자가 많고 경쟁률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의무 보유 가격은 건수 기준 2.16%, 수량 기준 3.21%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으로 정해진 16,000원이 80.91%로 가장 많았지만 하단인 14,000원도 10.46%나 되었습니다. 하단과 하단 미만이 조금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U 브랜즈는 확정된 공모가 16,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266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인 유통가능 비율은 14.12%이고 상장인 유통가능 금액은 320억 원입니다. AU 브랜즈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는 0.0%로 없습니다. AU 브랜즈에는 다양한 기존 주주가 있지만 모두 3개월 이상의 의무 보유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상장일은 공모주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단가를 알아보면 2022년 지분을 취득한 기존 주주들의 취득단가는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를 반영하면 주당 1,040원으로 공모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참고로 비상장 플랫폼 거래 가격은 없습니다. AU 브랜즈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아이빔 테크놀로지, 코칩보다 조금 더 많고 3A 로직스, 온코니 테라퓨틱스, 신플랫폼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AU 브랜즈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AU 브랜즈의 정규직 직원 수는 49명이고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4,375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차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25%, 금액으로는 80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50% 등급의 경우 최대 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6,400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6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이 20% 있습니다. 구주 매출을 하는 주주는 김지훈 대표이사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40만 주를 매각하게 되고 64억 원의 구주 매출 대금을 받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구주 매출은 매우 아쉽지만 김지훈 대표이사가 100% 보유한 AU커머스가 상장 이후에도 59.05%의 높은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기에 지분율은 높은 상황입니다. AU브랜즈는 상장일 공모가 16,000원이 기준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64,000원, 하한가 60%는 9,600원입니다. 이어서 한국 PI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PIM은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과 같은 금속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외에도 치아 임플란트 부분, 자동차 카메라 모듈, 전기차 브레이크, 스마트 기기용 마이크로 스피커 등의 제품 개발을 신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치과용 임플란트 매출은 6.51%밖에 되지 않고 매출의 대부분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 매출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터보차저 매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변속기 매출입니다. 터보차저는 디젤이나 가솔린 같은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엔진 배출가스를 이용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변속기 부품도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과 관계있는 부품으로 모두 내연기관에서만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차후 순수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경우에는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도 터보차저와 변속기 매출은 2022년이 정점이었고 이후로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단기 순이익률은 3%에서 5% 사이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 부품업체의 수익성이 완성업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는 점에 기인합니다. 한국 PIM은 공모가 산정을 위해 CTR 모빌리티, 파인엠텍, CBI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수익 퍼가 아닌 EV 에비타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구한 평균 배수 11.8을 이용하여 주당 평가가액 16,439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31.87%의 할인율을 적용한 11,2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입니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1,2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공모가 11,200원은 2024년 3분기까지의 순수익을 단순 연환산하여 펄을 구할 경우 45.85로 매우 높은 수준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2183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121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의무 보유 가격은 조금 낮은 건수 기준 4.26%, 수량 기준 5.55%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 PIM의 수혜측 결과는 보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혜측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1,200원의 대부분인 89.78%의 수혜측이 몰렸습니다. 11,200원 미만의 수혜측은 0.23%밖에 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공모가 11,200원 기준 한국 PIM의 시가총액은 673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44.5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300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조금 높은 편인 52.51%이고 금액으로는 157억 원입니다. 한국 PIM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세계의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인 증권사들 그리고 미리 배정했던 우리 사주주 합 1% 미만의 소액주주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한국 PIM은 코넥스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지금도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은 소액주주 숫자가 매우 많기 마련인데 한국 PIM은 총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소액주주 숫자가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그 이유는 거래량이 있습니다. 한국 PIM의 2024년 12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단 한 주도 거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단 한 주가 거래되었고 12월에는 거래가 한 건도 없다가 2025년 1월 3일 5주가 거래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에 소액주주 숫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투자조합 및 기관 투자자 비율이 대부분인 80.1%입니다. 특히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 투자조합 제3호가 2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두 곳의 투자조합도 23.4%나 됩니다. 최근 투자한 기존 주주들의 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의 단가는 5,000원에서 9,151원입니다. 모두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한국 PIM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아이언디바이스, 에스캠보다 조금 더 많고 아이빔 테크놀로지, 코칩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한국 PIM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적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합에 배정된 주식은 2.2%입니다. 한국 PIM의 정규직 직원 수는 87명이고 평균 연봉은 금감원 기준 5,361만원입니다. 우리 사주조합 1인당 배정 규모는 333주이고 금액으로는 약 373만원입니다. 1인당 배정 규모가 매우 적기에 웬만하면 실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36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IBK 투자증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IBK 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1,5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전일인 3월 24일 월요일까지 개설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의 일반 100% 등급은 최대 16,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8,960만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56,000원입니다. 이번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34%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되는 기존 주주 주식은 한국 PIM 자사주입니다. 결국 모든 공모 금액은 회사로 입금이 되므로 구주 매출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PIM은 코넥스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주가가 결정된 공모가에 비해 매우 높기에 상장의 기준 가격이 공모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장의 기준 가격이 공모가 11,200원이 될 경우 상한가 400%는 44,800원, 하한가 60%는 6,720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장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CNS 상장 이후 모두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했던 종목들도 결국 고점 기준 2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매우 작은 규모, 기존 주주가 없고 테마가 있었던 한택, TXR 로보티스를 예외로 제외하면 3월 상장의 성적은 지속적으로 저가와 종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 상장한 신플랫폼과 더즈는 상장일 공모가 이하로 마감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침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U브랜즈와 한국 PIM의 상장은 분위기가 다소 회복될 수 있는 약 2주간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더즌 상장 직후에 상장하는 일정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 청약은 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종목이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기에 청약을 선택하거나 나눠서 청약을 해야 됩니다. AU브랜즈는 기존 주주가 없고 상장 유통 물량이 3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하루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PIM은 규모가 300억 원으로 AU브랜즈보다 조금 작지만 기존 주주 비율이 53%나 됩니다. 그리고 현재 코넥스 주가가 공모가보다 74%나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 주에 상장의 분위기를 알 수 없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단독 상장에 규모가 크지 않으니 일단 균등은 모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 청약은 청약 경쟁률 1000대 1이 넘으면 어차피 많이 받을 순 없으니 큰 고민 없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테마가 없고 가치에 비해 고평가 공모가이기에 어느 정도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경쟁률이 낮으면 비례는 참여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참여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두 종목 모두 1000대 1을 넘을 경우 비율을 결정해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분포를 고려할 때 한국 PIM이 조금 더 좋았지만 AU 브랜즈는 기존 주주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종목 중 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기에 이런 경우는 반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U 브랜즈는 영국 이미지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장했던 종목 중 덴마크의 이미지로 건기식을 판매했던 HPO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류 패션 업체인 동인기업과 공구먼도 상장 이후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장투는 금물인 점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